자, 그러면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계절의 보름달의 위치 나타나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구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항상 위쪽이 북쪽이 되고 있는 거고 밑에가 남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수직선을 찍 그어봤었을 때 북반구부터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남반구는 자전축이 태양 반대로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 남반구는 겨울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서 썼을 때도 수직선을 찍 그어봤을 때 북반구 쪽 자전축이 태양 반대로 기울었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 있고 남반구는 태양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여기가 여름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남반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북반구만 본다면 결국은 여름일 때 태양 반대편에 있어야 얘가 보름달 될 수 있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되겠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 자, 북반구는 A일 때 여름이고 B일 때 겨울이 될 것이다. 그렇지. A일 때 여름이 되고 있고 B일 때 겨울이 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요. B은 A와 B 모두 계획이 월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름달 위치에 있으면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달에 맺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본형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계획이 월식이 가능한 겁니다. 디귿 우리가 관측한 보름달 남중고도는 B가 A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을 것이다. 자, 남중고도 H는 90도 빼기 관측자의 위도 플러스 천체의 적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것은 얘네들의 지금 적위 값을 지금 묻는 것인데 적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그림이 조금 애매하니까 따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천구의 적도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의 북극, 천구의 북극.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봤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봄, 춘분, 여기를 여름, 하지, 여기를 가을인 추분, 여기를 동지 라고 본다고 치면 여기다가 달의 궤도 하나만 그려보면 됩니다. 네. 원래는 여기에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림이 겹치니까 따로 띄어서 여기에 달의 궤도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여름일 때는 태양이 하지 여기 있어야겠지. 그러면 그때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 지구, 달 여기에 달이 있어야 보름달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겨울철에 태양이 동지점 여기에 있다 라고 치게 되면 태양, 지구, 달이 여기 있어야 얘가 보름달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적경은 다 나왔어. 우선은 하진날, 여름날 그때 이 태양의 적경은 이거 몇 시야? 6시. 제가 웬일이지? 요게 0시고 6시고 12시고 요게 18시 되고 있으니까 태양의 적경은 6시라 그러면 보름달은 그 반대편을 가기 때문에 18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면 아니 진짜 워터밤 뭐 아니 뭐 이걸로 바꾸실래요? 아니 이게 많은데 내가 좀 이렇게 걸 아니야 여기 아 진짜 뭐야 이거 워터밤 방학생이 하셨는데. 아 스트레스 받아. 일종의 탈룰라. 그러면 태양이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적경이 6시란 얘기지. 네.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합치는데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이 얘가 18시에 적경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 지구, 달. 그러면 태양과 지구로 있는 이 선의 적경이 18시가 되면서 반대편은 달의 적경은 6시가 되고 있더라. 요 놈이지. 자, 그러면 달의 적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천구에다가 그려보자면 천구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 적도가 있다. 그러면 태양이 지나가는 이 황도를 그려본다면 대략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는 중이지. 이렇게. 그러면 6시 쟤처럼 태양이 적경 6시일 때 보름달 18시니까
태양이 여기서 섰을 때 달은 여기 반대편. 그러면 얘는 저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3.5도. 반대로 태양이 18시에 있다. 그러면 그거 반대편 여기에 지금 보름달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저 위는 플러스 23.5도. 그러면 그대로 는다고 치면 요때일 때가 보름달의 고도가 더 높은 것이지. 네. 여름철에는 태양고도 높지만 겨울철에는 보름달의 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야.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17번을 보게 되면 저런 게 나온 게 있는데, 자, 서울을 관측한 일식의 진행 과정이래.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다시피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의 오른편부터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순서상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얘가 첫 번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밑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분 일식이 나타나는 중이지,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될 것이고, 더 빠져나가서 태양의 왼편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세 번째 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쭉 진행을 해졌을 때 이런 부분 일식 나타나려면 적어도 반그림자 영역이 있어야지만 이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기억. 이날 달은 태양보다 늦게 질 것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태양의 오른편부터 가려지면서 빠져나가는 좀 보이겠지. 그러면 지구 자전 방향이 이쪽이 되고 있으니까 달이 여기 섰을 때는 지구에서 달을 먼저 보고 태양을 나중에 보고, 근데 달이 여기서 지나가서 일로 왔다. 그러면 태양을 먼저 보고 달을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일식이 끝나고 다음날 된다고 하면 달이 태양보다 나중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가 맞다라고 봐야겠지. 자, 니은 가에서 일식 진행 순서는 RPQ가 아니라 QPR이 되고 있으니까 니은 틀렸겠고, 디귿 가와 같은 일식 진행 과정은 A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A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본 그림자가 여기서 한 번 꼬이고 여기에 지금 맺혀진 겁니다. 이곳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때는 대기 일식 나타나지만 이 꼬인 것보다 더 멀리 지구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좀 더 작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었을 때는 금환일식이라서 다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일식은 완전히 다 가려진 현상인데 금환일식은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달이 이거밖에 못 가려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 금반지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저렇게 금환일식이 나타나려면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멀어야 된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요게 되려면 적어도 원 지점에 있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원 지점은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었을 때 지구와 가까이 있는 지점을 근 지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었을 때 달의 지점을 원 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은 답은 1번이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의 방향이 밑에 있고 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그러면 달, 지구, 태양. 그럼 여기 있을 때 달의 모양은 망. 요것이 요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공전주기죠. 근데 그동안에 지구가 공전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궤도를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섰을 때 망 다음에 요 위치 달, 지구, 태양 거의 직각이지. 그럼 요 달은 하얀 모양으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달, 태양이니까 이것은 상이 될 것이고, 얘는 상현, 얘는 거의 뭐 망 정도라 볼 수 있는데 망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살짝 지나갔으니까 얘는 좀 망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망하현 대야. 자, 그러면 기억, 달이 C에 섰을 때 월식이 나올 것이다. C에 있으면 월식이 아니라 일식이지. 달이 지구, 태양 사이에 있으니까. 자, 뒤에 A에서 E까지 걸린 시간이 달의 공전주에 되고 있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망으로 본다 치면 망에서 망까지이기 때문에 상망월이 되고 있는 것이지. 네. 상망월과 같은 경우는 29.51이 나오고 항성월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27.31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왜 차이 날까? 뭐 자꾸 들고서 조용히 지내. 분기 아니요. 분기 역시 사람을 패고 봐야 돼. 아니요. 분기 어디 갔어? 전기돼 있습니다. 이게 달이 어? 2년 동안 지구도 같이 돌아가지고 아 얘기하는 거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13도 정도 차이 나가지고 이게 약간 이틀 다시 못 들었어. 다시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다시. 그 달이 공전하는 사이에 지구도 공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좀 나가지고 저기 2.21로 차이가 생겨. 2학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학년들은 얘기를 잘 하셔야 돼. 면접 때 어버버 하잖아? 그러면 그냥 떨어져. 우선은 지금 얘기 잘했습니다. 달이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상마을과 항성월에 2.21 정도 차이 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써있구나. 2가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대. 자 그러면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그건 틀렸겠고 지금 D에서 D로 이동함에 따라 달이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그렇죠. 네. 몇 분씩 늦어질까? 약 50분. 약 50분씩 늦어지는 중이죠. 자 그럼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을 보게 되면 자 국가항에서 관측한 대기 일식과 대기 월식 과정을 촬영한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식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월식과 같은 경우에는 달을 기준으로 달의 왼편부터 깔려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각각 관측한 대기 일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월식이다 라고 친다고 그러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오른쪽부터 해서 빠져나가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달의 왼편부터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달의 왼편이면 요게 보름달 왼편 다 가려지다가 싹 다 가려지고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태다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다에서 일식은 AP 순으로 제되었을 것이다. 오른편부터 가려지는 거 그럼 맞겠죠. 니은 나가 일어나는 날은 음력 15일경이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있었을 때 그때 월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맞겠죠. 이건 가와 나는 매월 1회씩 일한다? 그럼 되게 흔한 현상이겠지만 이거 그렇게 잘 안 일어나죠. 그 달의 공전궤도면하고 지구 공전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둘은 대략 몇 도 정도 차이 나지? 5도 달과 지구 사이 공전궤도면은 5도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얘가 잘 안 만나지더라 이겁니다. 자 우선은 달은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넘어가서 6강이라고 되는 요것이 있는데 여기 했어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게 강의 7할 강의 7할 강의 7 왜 뭐라고? 강의 7 아 7강 근데 문제가 숙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어려워가지고 뺀다 했지. 이거 그러면 우리 7강은 했나? 아니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아예 안 했어요. 자 우선은 지금 보면 이겁니다. 오늘 요거 끝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거를 줄게요. 자 보시게 되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글들 지금 여기 잘렸으니까 그 프린트를 보아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말이 나온 것이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면 H2O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온도로 친다 그러면 0도부터 해서 최대한 100도 정도까지 이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것보다 온도가 낮거나 높거나 하셨을 때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웬만한 생물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온도는 돼줘야 생명체가 좀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나오면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있어야 된다. 비열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저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물은 뭐 극성이 있다. 뭐 물은 상태에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8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액체한테 물과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요거를 좀 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였냐면 그걸 썼어요. 가상의 행성을 하나 주어지고 행성의 대략적인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몇 미터의 바다만 존재하고 있는 행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물의 모습을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생명이 탄생을 해서 진화를 얼마까지 했냐라는 설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심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갖게 될 기관들 그리고 감각기관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진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뭘 먹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액션의 물과 생명 가능성 요 그래프 하나 보시는데 자, 우선은 얘 같은 경우 딱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가로하고 세로축에 있는 숫자 같은 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가로축은 숫자가 1, 2, 3, 4, 5가 아니야.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Y축과 같은 경우는 0.5부터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거리하고 중심별이 밝게 갇히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가 있었는데 이 중심별이 얼마만큼 질량에 따라서 광도를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행성계, 그 항성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의 광도가 큰가 작은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별들을 우리가 주결성이다. 네. 자, 주결성의 광도는 질량에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제곱분의 응? 제곱분의 그렇죠. 요 정도의 지금 비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는 그때 뭐라고 된다라고 했던 거 그냥 질량에 비례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 숫자가 네. 안 보입니다. 네, 2에서 4승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2에서 4. 네. 그래서 별의 광도, 밝기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2에서 4승배에 비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 별이 더 밝게 빛난다 이 뜻입니다. 주결성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다 그러면 되게 밝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질량이 0.5, 1, 2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질량이 좀 크면 그만큼 얘가 되게 밝은 별 광도로 본다고 치면 상당히 큰 별이구나 되게 밝은 별이구나 이쪽은 그나마 좀 어두운 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요 Y축을 보니까 광도가 큰 것이 2로 끝나고 광도 작은 게 0.5로 끝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별의 질량이 너무 커져서 광도가 너무 커져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생명체가 태어나서 진화를 하고 뭔가 이게 계속 뭔가 연결돼야 되는데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진화를 되게 빨리 하죠. 내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행동학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결성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 수명과 같은 경우가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별이 갖고 있는 전체 질량 중 얘가 매번 매 시간마다 소비하고 있는 소비량, 광도로 나눠서 썼을 때 얘가 대략 수명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질량이고 별의 전체 질량,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량.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10만 원을 있는데 내가 하루에 7,000원씩 써. 그러면 며칠 쓸 수 있을 것인가? 요 놈이 10만 원이라 친다 그러면 얘가 하루 쓸 수 있는 7,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 요건데 여기에서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있죠. 그래서 광도를 요놈 바꾸면 질량의 2에서 4승배의 비량을 넣는 것이고 전체 질량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수명과 같은 경우는 질량이 1에서 3승분의 1에 비례하고 있더라. 질량이 너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이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광도가 크다, 질량이 크다, 별의 수명이 너무 짧다.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이상 되면 그림은 좀 그렇긴 한데 한 2.5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수명이 짧아져서 생명체가 나오지를 않겠다. 이 얘기고 반대로 얘가 너무 강도가 작으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그런 그 틈이 너무 좁아가지고 생명체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대략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얘네들의 강도가 커지면 이게 생명 가능지대인데 여기 있는 요 선이 이 중심별과 가까이 있는 생명 가능지대 선이고 뒤에 있는 요 선이 중심별과 멀리 있는 생명 가능지대 뒤에 있는 선이지. 그럼 아까 우리가 요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은 온도 범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중심별과 가까이 있는 요 선은 대략 100도 정도의 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100도씩 뒤에 있는 요 선은 0도씨 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가 상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와 중심별 사이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할 수는 없고 수증기 기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클 거고 뒤쪽은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는 0도씨 이하다 보니까 고체의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아직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중심별의 광도가 커진다. 그러면 생명 가능때까지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좁다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이거 아까 그렸던 그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점점점 이게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폭이 더 넓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예전에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줬어요. 주결선, 특히 태양 질량과 비슷한 주결선과 같은 경우에는 주결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별의 종류는 뭘까요?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하게 되면 이 별의 반지름이 확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별의 광도가 확 커지면서 지금 현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지만 얘가 만약에 진화를 더해서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 태양의 크기가 이거는 좀 학자와 다른데 금성의 공전 궤도면까지는 확장할 거다라고 봐요. 태양 자체가 금성까지 이렇게 팽창을 한다 치면 생명 가능성에는 얘보다 훨씬 더 뒤로 물러날 것이고 광도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명 가능성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아무튼 별의 진화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요거는 요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글이 막 뭐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자, 금성, 지구, 화성에 관련된 뭐 거리, 온도, 그 다음에 물의 존재 상태가 나오게 있는데 그냥 텔레비는 그냥 한번 봐주시고 거리는 대략 요만큼 되고 있으니까 그냥 봐주시고 금성은 지금 기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증기가 있는데 생각 외로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면 수증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성에는 얼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산화규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흰색 석영 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화성 표면을 좀 파봤더니만 조금 팠더니 한 3cm, 5cm 팠더니만 바로 얼음이 나와요. 그래서 화성에는 생각보다 얼음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죠. 요것만 잘 녹이면 이게 온실기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을 좀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인 탐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건 힘들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중심별과 질량과 세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질량이 너무 클 때, 질량이 너무 작을 때, 뭐 이런 등이 있을 것이고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적합한 지구의 조건이라서 몇 가지 나온 것이 있는데 뭐 태양면을 본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생명 가항지대와 같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태양이 좀 이렇게 적절한 수명이 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돌아가서도 안 되고 너무 적은 양의 에너지가 나와도 안 되고 대기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장과 가지고 이게 무슨 생명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 텐데 지구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네. 벤 앨런제라 해가지고 지구의 자기장은 이렇게 했을 때 두 겹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모양은 아니고 여기 이 적도 상공에 여기는 그 튜브처럼 이렇게 땡 둘러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장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벤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지 이름을 따가지고 벤 앨런대라고 말해요. 이 벤 앨런대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우주선이나 태양 풍부 같은 것들 다 막아주고 있다 이 얘기죠. 사령추경사는 계절에 대한 것이고 26년에 한 번 됐고 달의 인력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 표에 나와 있는 달의 인력 중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조서 현상을 일으켜 다양한 갯벌 생태계를 형성한다 되는데 이 갯벌 생태계하고 생명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출현해서 진화하다가 나중에 육지로 기어 올라옵니다. 근데 얘가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육지면 얘는 적응을 못해 죽어버려. 그런데 갯벌과 같이 넓게 뭔가 중간에 점이 지대가 있으면 얘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갯벌이 있는 곳일수록 생명이 진화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런 갯벌과 같은 경우는 결국 달과 지구 사이에서의 조석력, 기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밀물설물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미지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뭔가 조건을 다 주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생명체의 어떤 특징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 우선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종교가 없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조금 이거를 좀 부정하려고 합니다. 생명체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기독교인 사람도 있을까봐 좀 말이 조심스럽진 않아 전혀. 그냥 막 얘기할 거야. 한번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 거죠. 그래도 미리 한번 얘기해봐야지. 나는 기독교다. 그렇잖아. 뭐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편하게 얘기해. 없다. 나는 편하게 얘기한다. 불교는 불교도 그냥 아니 말고 종교 중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종교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라서 불교는 그냥
자, 그래서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지금 생명체 존재할 거에 대한 것은 반론이 없습니다. 종교가 있는, 특히 기독교인 경우에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생명체가 지구 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만약 밝혀지게 되면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부터 다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바티칸에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련된 이 연구에 바티칸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기도 해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과학과 종교가 어쨌든 간에 좀 조금씩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아무튼 그게 별도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 아까 있었던 뭐 엑스텝 무라든지 대기 뭐 환경들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지금 후보지 올라 있는 상태지. 작년에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그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목성의 유로파가 지금 지구보다 2배인가 3배 많은 물을 갖고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바다보다 더 많죠, 우리 지구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아니더라도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메테인 바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메테인 바다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액체 존재하고 있는데, 기다려요, 이 미친놈아. 그 메테인 바다 시내에서는 아마 화산 활동에 의해가지고 그 상온에 메테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보자.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괜찮아. 다 남자밖에 없잖아. 쉬는 시간 없어요. 여자 있는 줄? 여자 있다고? 문제고 싸움. 괜찮아. 얘는 이쪽만 보고 있어서 몰라. 많이 급해? 나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한 10분만 기다려보자. 이제 싸면 보자. 하나 돌리고 그때부터. 내일 7층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하자. 나이스. 좀 싸게 좀. 성준이가 만든